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대선뿐만 아니고 예. 그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제 자신 체험한 건데 특히 2월 내가 15일 날 파리에 베를린에서 귀국을 하고 그랬는데 그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그 2월 내가 2월 9 정확히 2월 9일 날 파리 갔다가 이제 12일 날 베를린 가서 거기에 뭐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쭉 하고 또 내가 또 면회남보 회의에 이제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차이나 배싱이 이미 등장이 되고 있어요. 또 미국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회남보 회의 같은 데서 막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폼페이오 에스퍼 다 그랬죠.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되면은 아시아에 막강한 힘을 가질 거고, 그다음 2049년 되면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건 뭐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. 2021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이어서 그때는 소강 사회를 건설하겠다. 그러니까 70~80% 중국 인구들이 유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고, 그다음에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결국에 인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강하고 민족이 중흥하는,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선진국대에 들어가는 날 목표로 세운 게 2049년이거든요. 그걸 군사적으로 해서 그래요. 2021년 되면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고 2049년 되면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됐고,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진짜 위협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. 근데 결국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걸 미국은 왜 초조해야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게 국내 정치적 이유인지 모르지만,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답변을 쌈박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거예요. 지금 단순히 중국의 부산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서 황인종에 대한 우려, 옐로 패럴이라고 하는 황화론이라고 하는 게 다시 대두되는 것 아니냐. 그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파리 같은 데 보면 한 중국 사람이 결국에 제네파 비루스라고 해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고, 그 다음에 뉴욕 서버웨이 같은 데서 또는 32번가 한국타운에서 동양 사람들, 미국 사람들 집단적으로 이제 뭐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들, 이런 현상에서 보는 거니까,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냐, 이게 1930년대 유럽의 상황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. 1930년대 결국에 뭡니까? 그 1차적인 원인은 1차 대전 끝나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전후배상 문제 잘못하면서 독일 경제가 파탄으로 가서 인플레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히틀러가 났단 말이에요. 히틀러가 나고 그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끼리,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결국에 관세 전쟁, 와브 테러리스 관세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 2차 대전을 가져오는 그건데,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. 전 유럽 국가들 미국 경제가 어렵다. 그럼 자연히 스케이프고트, 희생양을 찾으려고 할 거고, 그 희생양은 중국이 되거나 또는 아시아인이 될 거예요.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해서 경제적으로 탄탄해진다면은 오히려 더 직접적인 희생양이 될 것 아니냐. 요걸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 아시아의 지도자들, 미국, 유럽의 지도자들하고 잘 협의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가장 위험스러운 걱정은 그거예요. 코로나 사태, 경제적 공황 상태의 지속, 불안과 공황의 지속, 사회적인 혼란, 그다음 포퓰리즘이 대두, 민족주의 대두, 세노포빅, 그 외국인 공포증이 대두, 거기에서 스케이프고트를 아시아 사람들, 중국을 찾고 뭐 한국, 일본 다 찾을 수 있어요. 황인종이 되고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되면은 그 헌팅턴이 얘기하는 문명 중도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피해 나가는 노력을 시민사회 수준에서도 하고 지도자 수준에서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민주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비극이기도 한데, 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도 지금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있는 현상. 이게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보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 더 많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겠죠.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장 WHO 문제가 나더라도 계속 흔들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매년 한 4억 4천만 불 정도 주는데 30일 이내에 그 WHO 계획 안 하면은 영원히 지불 중단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건 결국에 그 중국의 책임론을 따지고 나오면은 자기들 분담금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. 이건 ILO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. ILO만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서 탈퇴를 하고 했을 때 임팩은 적겠죠. 그건 노동자에 관한 부분이니까. 또 유네스코 탈퇴만 하더라도 그건 사회 문화의 교류에 관한 거니까 적겠죠. 근데 WHO는 전 세계 70억 인구의 공공보건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.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에 그럼 떠나라. 미국 없이 우리끼리 다 한번 해보자. 응? 다른 국가에 조금 더 많이 내서라도.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미국의 리더십은 없어지는 거죠. 심지어 조 바이든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되거든요. 4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.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그 중국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해서 그 우한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한다든가,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생 숫자를 뭐 줄인다든가, 팬데믹 발표 시기를 뒤로 늦춘다든가 하는 것들이 중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로비의 결과라고 하면은 또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국제적 리더로서 정통성을 상실하는 거예요. 지제로. 그 다음에 EU 뭐 G7만 없이 EU가 하나의 그 집단적인 보이스를 낼 수 있는데 EU 자체가 지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정말 지도국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한국이 우선 성공적으로 코비드-19 방역에 성공을 했고, 그리고 우리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기도 하지만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그 국제적 목적을 내서 마치 또 이 WHO에 우리 이사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해야 될 텐데, 글쎄 그 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기회이긴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코비드-19을 결국에 잘 관리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,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공동 협력 없으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관련해서 우선 안보 개념이 이제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 안보,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는 군사적 안보라든가, 또는 이제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경제 안보, 심지어 뭐 에너지 안보, 식량 안보 같은 게 중요한 게 쭉 됐었죠. 그런데 이번 코비드-19 사건 보면서 이 생물학적 안보가 정말 중요하구나. 유기체로서의 대한민국 국민, 민족 자체가 다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.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새로운 안보, 그런 생물학적 안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 안보의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 안보가 드러나는 거하고,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강조돼야 될 것은 이 인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세계민의 문제이긴 해요.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보는 국가 안보, 내셔널 시큐리티를 얘기했거든요. 근데 이번 사태 보는 건 미국, 뭐 이스라엘 보세요. 엄청나게 방역 모델 쭉 했고 완전 국경 폐쇄 딱 하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오잖아요. 세계화가 된 현 세계 국면 속에서는 소위 차단과 방역, 봉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안보의 성격이 군사 안보가 아닌데, 그리고 경제 안보가 아닌데,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똘똘 뭉쳐서 나갈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인간 안보의 개념과 지구촌 안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 잡는 게
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요건 두 가지 좀 이거 정리를 나중에 잘 아세요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평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군사연습 다 연기되고 있고 그러니까.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당장 우리가 지금 내년도 국방비 중에서 지금 한 6천억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. 지금 미국도 지금 1조 달러 정도를 국방비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소위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쓰는데 어디서 메꿔야 될 거예요. 하나는 증세를 해야 될 거고 다른 하나는 예산을 감축을 해야 되면 감축할 수 있는 건 결국에 국방비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갖고 군축 협상을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나 그거는 굿 뉴스예요. 근데 또 배드 뉴스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아까 제일 먼저 지적한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은 남중국해 같은 데서 군사적 프로파일도 높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핵무장력 현대화시키는데 거의 1조 불 이상을 쓴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계속 진전 중이거든요. 계속 신형 무기도 개발 중이거든요.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있으면서 전 인류가 위험이 있는데 또 그 빈틈을 이용해서 몰래 지금 군사력 증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건 또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걸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추스리냐는 게 중요한 게 될 거예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럴까요? 그거는 건 is not matter of choice.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예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제안했거든요. 그리고 곧 한중일 삼국 보건장관 회의가 열릴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화상이 했었죠. 화상회의도 이제 곧 추가 폴업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. EU는 EU대로, 아세안은 아세안대로.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 그 협력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 협력기구. 그 다음에 뭐 샹하이 협력기구는 샹하이 협력기구. 다양한 형태의 지역기구들이 지금 나서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WHO 중심으로 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걸 다룬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regional 지역 또는 sub-regional 하위 지역별로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이걸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앞으로 이번 코로나 코비드-19에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또는 하위 지역 단위별 공중보건 협력은 저는 그건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.